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님 기다리시죠. 조윤선 전 오병우. 청와대 정무수석 예. 기각 이야기 다음으로 좀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답답한 일인데요. 예. 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는 본인 의혹에 대해서 소속 직원을 예. 거론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넘겼냐면요.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당시 부하였던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먼저 알아서 국정원 돈을 가져왔다. 업무 경비로 위법한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소속 직원을 부하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자기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그냥 돈을 가져왔고 네. 자기가 받은 게 아니고 가져오니까 네. 그 돈인 줄 모르고 썼다?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아, 그런가요? 이렇게 잔머리 굴리라고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 패스한 거예요. 그런가요? 자기 남편도 그러고 본인도 그러고. 그리고 네.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 진술이 있으니 맞습니다. 라고 그렇죠. 인정해준 판사. 예,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요.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줬어요. 예, 봐줬다기보다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인정했으므로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경련을 압박해서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인 허 전 행정관은 구속시켰는데 예. 상급 책임자이고 또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을 풀어줬다. 이거는 엄정한 책임을 면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해서 공정성이 침해됐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민석 판사가 판결한 이제까지 판결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됐네요. 예. 앞으로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판사 있으면 안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듣고 계시죠? 자. 이런 사람들 판결하면 안 돼요. 예, 아니 검찰이 항의했잖아요. 검찰 항의한 논조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가. 그렇죠. 제가 한 그리고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법감정. 그럼요. 예. 아니 지금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네, 믿을 수 없는 즉 신뢰할 수 없는 판결이므로 그 다음에 생략했잖아요. 당신 판사하면 안 돼. 그렇게 그 얘기해 얘기한 줄 수 있죠.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 판결한 거 어떻게 믿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병우 네. 전 수석은 어쨌거나 구속 상태 풀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부 이우철 부장판사. 예.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 뒤에 좀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예. 이우철 부장판사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 거부의 뜻을 밝혔어요. 사정 변경이 없었다. 그렇죠. 아하. 예. 그 우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혐의 사실 다툼 여지가 있다.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뭐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는 신광열 수석 부장판사 뭐 이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김관지, 임관빈 다 풀어줬죠. 정책실장, 김관빈 전 안보실장을 풀어줬던. 예, 이번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그 심판사가 맡아야 하지만 신수석 부정이 우전 수석이랑 고향이 같아요. 경북봉화. 경북봉화. 예, 그리고 동기.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예. 그래서 학교는 하나 좀 선배거려? 동기라고 합니다. 학번도 동기? 예. 그래서 여기도 소년급제네. 소년급제죠. 그런데 우병우 수석이 조금 더 나이가 어려서 적어요. 예, 그렇죠. 예. 호적상으로 적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건 재배당 요청 해석이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구속이 유지가 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자, 이우철 부장판사가 이러이러함으로 기각한다. 그다음 생략된 말이 있잖아요. 그 전에 사정 변경이 없는데 구속적 부심에서 풀어준 신광열 형사 수석 부장판사 잘못된 판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아니 그 뒤에 생략된 부분 이것을 행간의 의미라 그러잖아요. 행간의 의미죠. 예. 사이버 사령부 얘기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에서 풀려나서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2012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정부 비판에 대응하고 치적을 홍보하는 30일 작전을 벌였다. 이런 문건이 나왔어요. 추가 증거가 나온 거네요. 추가 증거입니다. 어허. 예, 아주 구체적입니다. 추가 증거면 이게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있다. 예, 이거 얼마나 구체적이냐면요. 한 달 남겨놓고 주 단위로 일 단위로 작전 계획을 세워요. 작전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면은요. 1단계에서는 그럼 총선이 공비예요? 그러니까요. 공비 잡는 작전이에요 이게? 주간 단위로 성과형 임무 수행을 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중도 오염 차단 이런 얘기를 해요. 중도 세력인데 좌쪽으로 기울고 있는 중도 오염 차단. 예. 그리고 바로 전주에는 우익 결집 보호 주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우 참 이런 사람들 이거 풀어준 신강렬 부장판사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그래서 군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이 사실은 당시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때는 한나라당이었죠? 예, 한나라당이었죠. 새누리당 아니요 새누리당은 그 대선 이후에 바뀌었어요. 대선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 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 세력과 1만 명의 좌파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현재 추정되는 1만 명의 종북 세력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느꼈는데 그럼 왜 잡지 못했냐? 왜 잡지 않고 있었느냐? 그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페이크 프레임이라는 그렇죠. 거죠. 가짜 프레임이었던 거죠. 그렇게 말이 되지 않은 프레임을 쳐놓고 광범위한 정치 개입을 한 거죠. 부정이 우전수석이랑 고향이 같아요. 경북봉화. 예, 그리고 동기.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예. 그래서 학교는 하나 좀 선배거려? 동기라고 합니다. 학번도 동기? 예. 그래서 여기도 소년급제네. 소년급제죠. 그런데 우병우 수석이 조금 더 나이가 어려서 그렇죠. 호적상으로 적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건 재배당 요청 해석이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구속이 유지가 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이유철 부장판사가 이러이러함으로 기각한다. 그다음 생략된 말이 있잖아요. 그 전에 사정 변경이 없는데 구속적 부심에서 풀어준 신광렬 형사수석 부장판사 잘못된 판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니 그 뒤에 생략된 부분 이것을 행간의 의미라 그러잖아요. 행간의 의미죠. 사이버 사령부 얘기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에서 풀려나서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2012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그럼요. 아니 지금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믿을 수 없는 즉 신뢰할 수 없는 판결이므로 그 다음에 생략했잖아요. 당신 판사하면 안 돼. 그렇게 그 얘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판결한 거 어떻게 믿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은 어쨌거나 구속 상태 풀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부 이유철 부장판사.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 뒤에 좀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이유철 부장판사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 거부의 뜻을 밝혔어요. 사정 변경이 없었다. 그렇죠. 그 우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혐의 사실 다툼 여지가 있다.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뭐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는 신광렬 수석 부장판사 뭐 이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김관진, 임관빈 다 풀어줬죠. 정책실장 김관빈 전 안보실장을 풀어줬던. 이번 구속적 부심 같은 경우에는 그 심판사가 맡아야 하지만 신수석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정부 비판에 대응하고 치적을 홍보하는 30일 작전을 벌였다. 이런 문건이 나왔어요. 추가 증거가 나온 거네요. 추가 증거입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추가 증거면 이게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있다. 이거 얼마나 구체적이냐면요. 한 달 남겨놓고 주 단위로 1 단위로 작전 계획을 세워요. 작전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면은요. 1단계에서는 그럼 총선이 공비예요? 그러니까요. 공비 잡는 작전이에요 이게? 주간 단위로 성과형 임무 수행을 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중도 오염 차단 이런 얘기를 해요. 중도 세력인데 좌쪽으로 기울고 있는 중도 오염 차단. 그리고 바로 전주에는 우익 결집 보호 주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참 이런 사람들 이거 풀어준 신강렬 부장판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군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이 사실은 당시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볼 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요.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줬어요. 봐줬다기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으므로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경련을 압박해서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인 허 전 행정관은 구속시켰는데 예. 상급 책임자이고 또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을 풀어줬다. 이거는 엄정한 책임을 면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해서 공정성이 침해됐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민석 판사가 판결한 이제까지 판결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됐네요. 예. 앞으로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판사 있으면 안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듣고 계시죠? 이런 사람들 판결하면 안 돼요. 예. 아니 검찰이 항의했잖아요. 검찰 항의한 논조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가. 그렇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법감정.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님 기다리시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예. 기각 이야기 다음으로 좀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답답한 일인데요. 예. 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는 본인 의혹에 대해서 소속 직원을 거론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넘겼냐면요.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당시 부하였던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먼저 알아서 국정원 돈을 가져왔다. 업무 경비로 위협한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소속 직원을 부하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자기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그냥 돈을 가져왔고 네. 자기가 받은 게 아니고 가져오니까 네. 그 돈인 줄 모르고 썼다?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이렇게 잔머리 굴리라고 공부 잘해서 사법고 그 패스한 거예요. 자기 남편도 그러고 본인도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 진술이 있으니 맞습니다. 라고 그렇죠. 인정해 준 판사.